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다 깨시나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60대 이상이시라면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는 일이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밤부터 소변 때문에 자다 깨는 일 없는 편안한 밤을 보내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늦게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2시, 4시, 6시 이렇게 화장실 3번 갔다 오니 잠이 깨서 더 못 자는 경우 말이죠. 이렇게 밤잠을 설치면 결국 제대로 잠든 시간은 고작 서너 시간 정도 됩니다. 혹시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참고 살아야지 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무려 78%가 야간뇨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 중 단 12%만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88%는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며 포기하고 계시죠. 저는 35년간 비뇨기과와 수면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최수연 원장입니다. 제 자신도 65세가 되면서 같은 증상으로 6개월간 괴로워했습니다. 한밤중에 4번, 5번씩 깨는 날들이 이어지자 낮에는 기력이 바닥나고 집중력도 떨어졌죠. 하지만 오늘 공개할 방법을 적용한 지 단 3일 만에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7시간 연속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같은 결과를 경험하셨어요. 복잡한 약물 치료나 비싼 시술 없이도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 5가지 핵심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아침에 일어나는 기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야간뇨에 숨겨진 진실은 단순한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한두 번 깨는 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밤에 단 한 번이라도 소변 때문에 깨면 야간뇨로 진단합니다. 놀라셨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연령대별 최소 1회 이상 깨는 비율을 살펴보면 40대는 43%, 50대는 52%, 60대는 68%, 70대는 79%, 80대 이상은 무려 90%가 최소 1회 이상 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 기준은 밤에 2회 이상 깨는 경우로 설정하고 치료 목표도 완전히 안 깨기가 아니라 1회 이하로 줄이기입니다. 이렇게 밤에 깨는 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순히 잠 좀 설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야간뇨를 방치하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건강 악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수면 질 파괴입니다. 깊은 잠렘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어 기억력,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약속을 자꾸 까먹어.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두 번째 도미노는 면역력 붕괴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면역세포 활동이 40% 이상 저하됩니다. 감기가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우울증 위험도를 300% 증가시킵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야간뇨 환자의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낙상사고 위험 급증입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1세의 김정호 할아버지는 새벽 3시에 화장실 가시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고 8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죠. 수술비와 재활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지병이 악화되어 고관절 사고 후 2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 야간뇨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이 4.2배 높고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도 25% 상승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서 노화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뇨와 관련하여 젊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궁금하시죠? 어떤 이유로 20대에서 30대에는 밤새 한 번도 안 깼는데 지금은 매일 깨는 걸까요? 방광이 작아져서? 물을 많이 마셔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핵심 범인 1번은 항이뇨 호르몬 ADH 분비의 감소예요. 우리 몸에는 밤의 문지기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바소프레신 항이뇨 호르몬이죠. 젊을 때는 해가 지면 이 호르몬이 자동으로 분비되어 콩팥에게 이제 소변 만들기를 절반으로 줄여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소변 생산량이 낮에 50% 수준으로 떨어져 푹 잘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젊을 때 30% 수준으로 떨어지고 70대에는 20%까지 감소해요. 결국 밤에도 낮과 똑같이 소변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깰 수밖에 없는 거죠. 핵심 범인 2번은 방광의 노화예요. 젊을 때 방광은 큰 고무풍선 같았습니다. 500ml까지도 충분히 담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벽의 콜라겐이 감소하고 근육 섬유가 경직돼요. 마치 오래된 고무풍선처럼 잘 늘어나지도 않고 200ml에서 250ml만 차도 꽉 찼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방광 근육의 수축력도 약해져서 한 번에 완전히 비우지 못하고 항상 50ml에서 100ml 정도가 남아있게 됩니다. 핵심 범인 3번은 남성에게는 전립선, 여성에게는 골반적인 약화가 원인이에요. 남성의 경우는 60세 이후 남성의 7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습니다. 전립선이 도넛처럼 요도를 감싸고 있는데 이 도넛이 부풀어 오르면 소변 통로가 좁아져요. 그러면 방광이 힘을 더 써서 소변을 밀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예민해집니다. 결국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폐경을 겪으면서 골반 저근이 약해집니다. 이 근육들이 방광과 자궁을 지탱해주는 해먹 역할을 하는데 약해지면 방광이 제 위치에서 내려앉게 돼요. 또한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방광 점막이 얇아지고 예민해져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납니다. 핵심 범인 4번은 다리 부종과 수분 재분배의 문제예요. 낮에 다리가 붓는 경험 있으시죠? 특히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더 심해집니다.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로 내려간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상체로 올라와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콩팥은 혈액이 너무 많네, 소변으로 빼야겠다고 판단해서 밤에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제 환자 중 73세 박정순 할머니는 평소 다리가 자주 부으셨는데 밤에 3-4번씩 깨셨어요. 낮에 다리 붓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신 경우가 있었어요. 핵심 범인 5번은 수면 구조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20%였다면 70대에는 5% 미만으로 떨어져요. 얕은 잠을 자다 보니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고 방광에서 오는 미세한 신호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사실 방광이 그렇게 꽉 차지 않았는데도 깨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해결책이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야간류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노화로 인하여 신체에 변화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5단계 해결법을 공개하겠습니다. 1단계는 저녁 수분 관리의 골든 타임입니다. 6시 이후 물 마시기 금지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핵심이에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하루 필요한 수분량의 80%인 1.2리터에서 1.5리터를 섭취하세요. 이때는 많이 마셔도 됩니다. 저녁 시간 오후 6시 이후에는 약 복용에 필요한 최소량인 100에서 150ml 외에는 절대 추가 섭취를 금지해 주세요. 특별히 아래 식품의 수분 섭취량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물 요리는 한 그릇에 200에서 300ml 수분이 들어있어요. 과일의 경우 사과에는 85%, 배에는 90%의 수분이 들어있어요. 맥주, 막걸리 등의 주류는 알코올과 수분의 이중으로 타격을 줘요. 차나 커피는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야간요증을 증가시켜요. 그럼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는 가급적 마른 음식으로 하세요. 찌개보다는 구이, 무침 위주로 구성하고 국물은 건더기만 골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는 다리 부종 해결입니다. 낮에 다리로 내려간 수분을 미리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를 다리 올리기 타임으로 정하는 거예요. 소파에 다리를 올리거나 침대에서 쿠션을 다리 아래 받치기입니다. 심장보다 15에서 20cm 높게 유지시키세요. TV 보면서 책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쓸어 올리는 종아리 마사지를 하세요. 그리고 발목 돌리기 운동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각 10회씩 하세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서 부종을 예방하세요. 제 환자이신 69세 이영순 할머니는 이 방법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4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3단계는 취침 전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입니다. 마지막 점검이죠.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 굳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배뇨를 위한 배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도 앉아서, 그리고 여성은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서 배뇨를 하세요. 그리고 최소 2, 3분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배뇨하시고요. 다음은 첫 번째로 소변을 본 후 30초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시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확실한 배뇨가 이루어질 겁니다. 추가로 배뇨 후 아랫배를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세요. 방광이 완전히 비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4단계는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뇌를 밤이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현대인의 최대 적은 블루라이트입니다. 핸드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우리 뇌를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전자기기를 차단하고 암실로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도록 저녁에는 따뜻한 색감의 조명만 사용하세요. 잠자리에서는 독서 등도 끄시고 필요하시면 눈가리개 착용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5단계는 밤중에 각성시 대처법으로 조건반사 차단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다 깨자마자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시는데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내가 왜 깨어났는지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한가? 2번째는 잠든 지 3시간 이상 지났나? 3번째는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은가? 3개 모두 예라면 화장실에 가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5분에서 10분 더 누워 있어 보세요. 자다 깨었을 때 다시 수면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4, 7, 8 호흡법입니다. 4초간 들이쉬고 7초간 참고 8초의 내쉬기입니다. 이 호흡법을 5분 정도 해보세요. 그래도 만약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밝은 불은 켜지 마세요. 센서 등이나 작은 손전등 정도만 사용해서 뇌가 완전히 깨지 않도록 해야 해요. 5단계 야간요 해결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저녁에 수분 섭취 관리하기입니다. 6시 이후 수분 섭취 차단하기. 2단계는 다리 부종 해결입니다. 다리를 올려두고 마사지하기. 3단계는 취침 전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입니다. 자기 전 화장실 가기. 4단계는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뇌를 밤이라고 느끼게 하기. 5단계는 밤중 각성 조건반사 차단하기입니다. 무조건 화장실 가지 않기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 5단계 야간요 해결법을 알려드린 후 실제 성공하신 환자분 사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영희님은 과민성 방광으로 낮에도
자주 화장실을 가셨던 분입니다. 취침 전 완전 배뇨법과 밤중 대처법을 익히신 후 밤에 깨는 횟수가 3회에서 1회 이하로 줄었고 낮에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75세 전직 공무원이셨던 최동호님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물 치료 중이셨지만 야간류는 계속되었던 분입니다. 5단계 방법을 모두 적용하신 결과 약물 효과가 배가 되어 현재는 거의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적용 가능한 일상생활 순서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오후 6시에 마지막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그 이후에는 약 복용에 필요한 소량의 물만 섭취합니다.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TV 시청 또는 독서 등을 하면서 쿠션을 받치고 다리 올려두기입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디지털 기기를 차단하고 조명을 어둡게 만든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완전 배뇨를 한다. 밤중 깨면 더 잘 수 있나 3가지 체크 후 정말 급할 때만 화장실 가기입니다. 성공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전체를 한 번에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5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에요. 3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1일째는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2일째는 한 번 깨도 다시 잠들기가 쉬워질 겁니다. 3일째는 밤새 푹 자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나이 탓이야라고 체념하고 지내시지 말고 오늘부터 5단계 방법을 실천하셔서 숙면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약물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실천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약 실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개인별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질 좋은 수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3일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